십자군 전쟁으로 교황의 권위가 약화되는 그 시점에는요, 이제 반대로 유럽 각국에서 중앙집권 국가가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제일 먼저 살펴볼 나라는 영국인데요. 자, 영국은 오늘날 의회 제도가 대표적입니다. 국왕은 존재하지만 통치하지 아니하는 그런 국가죠. 자, 영국의 의회 제도가 처음부터 순탄하게 등장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처음에 존 왕이 마그나 카르타라고도 부르는 문서 대헌장을 승인을 합니다. 이게 의회 제도의 시초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즉 국왕권을 어느 정도 제한을 하는 거예요. 세금 거두고 싶어? 그럼 네 맘대로 거두지 마 라는 겁니다. 자, 근데 이 귀족들이 들고 간 이 문서에 대해서 존 왕은 어쩔 수 없이 서명해줘요. 자, 이것으로부터 영국의 의회 제도는 시작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에 모범의회라는 게 소집이 돼요. 자, 여기 모범의회는 뭐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오늘날 의회 개념과 약간 달라요. 어느 정도 신분이 좀 있어야 됩니다. 자, 어쨌든 간에 이 왕 중심이 아니라 이 귀족들과 시민계층들, 여러 계층들이 모여서 의회를 하고 논의하기 시작했다. 이런 것들 의미 있게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상원과 하원, 이런 양원제의 기틀이 만들어지고 있는 와중에 전쟁이 하나 터지니 그 전쟁이 백년 전쟁입니다. 왜 백년 전쟁이느냐? 우리 전쟁 기간 한번 볼게요. 1337년부터 1453년. 이 숫자가 중요하지 않지만 참고할 건 있어요. 기간이 100년이 넘어가죠. 대략 한 115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백년 전쟁입니다. 100년 동안 했다고 해서 주구장창 하느냐? 아니에요. 쉬었다가 다시 하다, 쉬었다 다시 하다 합니다. 자, 어쨌든 이 전쟁 왜 하냐? 원인은요, 크게 두 가지로 봅니다. 이들이 명분으로 내세운 거는요, 프랑스 왕위 계승 문제를 내세워요. 자, 우리랑 다르게 저 동네는 여성들한테도 왕위 계승 서열권이 주어집니다. 자, 영국의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왜 등장했느냐? 그 아버지 조지 6세가 조지 6세 자녀 첫째가 엘리자베스 2세예요. 자, 그 둘째가 물론 딸이기는 해요. 또 다른 딸. 자, 그렇기 때문에 첫째한테 왕위 계승권이 가는 겁니다. 자, 근데 이러한 계정이 있는데 이거는 오늘날 이야기고요. 당시에 어떻게 됐느냐? 프랑스에 공주가 영국으로 시집을 갑니다. 자, 그럼 그 왕위 계승권이 사라져야겠죠. 근데 얘네들은 우리랑 달라요. 동아시아는 왕위 계승권 없어요. 하지만 얘네는 존재합니다. 자, 근데 상위권의 상위 왕위 계승자들이 다 죽어버려요. 자, 근데 영국에 간 프랑스 여성한테 왕위 계승권이 가야 되는데, 자, 그러면은 이 여성의 아들이 있어요. 그 당시에 영국 왕이에요. 얘한테 왕위 계승권이 가게 되면 영국이 프랑스 전체 꿀꺽하는 상황입니다. 근데 프랑스랑 영국은 지금은 친하지만 불과 100년 전까지만 해도 서로 못 잡아먹어서 안달난 견원지간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프랑스 입장으로서는 영국한테 나라를 통째로 갖다 바칠 수 없죠. 그래서 서열 그 다음 권에 있는 사람한테 왕위 계승 맡깁니다. 자, 그러니까 영국에서 문제 제기한 거예요. 왜 나한테 와야 될 왕위 계승권을 니네가 마음대로 조정해? 자, 근데 이거는요, 어디까지나 비밀일 뿐이에요. 실제는 이 플랑드르라는 지방을 누가 차지할 건데 요것이 문제가 됩니다. 플랑드르라는 지방은 대략 한 요 정도 지방인데요. 오늘날 프랑스 북부 지방. 플랑드르라고 하면 우리는 익숙하지 않지만 영어 신명칭인 플랜더스라고 쓰면은 네, 익숙합니다. 플랜더스의 개. 그 플랜더스의 개의 배경이 된 곳이 바로 이 플랑드르입니다. 플랑드르는 프랑스어, 플랜더스는 영어. 자, 이 플랑드르 지방은요, 대표적인 양모 생산지입니다. 양털 이용하는 공업이 당연히 발달할 수밖에 없어요. 양모 생산지이기 때문에 이 지방에서 나온 양모를 이용해서 만든 다양한 제품들이 등장하죠. 자, 그래서 이 양모 생산지에서
양털을 가공해서 나온 것들이 돈 있게 돼요. 그러니까 이 지역을 차지하면 경제력이 더 올라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게 이 지방을 차지하고 싶은데 때마침 프랑스 왕위 계승 서열에 문제가 생겼으니 이거를 빌미로 삼아서 전쟁을 일으킨 겁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 알고 있어야 될 게 당시 영국은 대륙에도 영토가 있던 국가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섬나라 아니라는 소리예요. 자, 그리고 이 전쟁 초기에 영국이 잘 나갑니다. 자, 그래서 막 프랑스 왕이 포로로 잡히고 그 왕의 아들이 막 아버지를 어떻게 풀어달라고 해볼까 막 돈 갖다가 소위 말하는 돈지랄을 해야 되나, 근데 돈이 없네 어떻게 해야 되지 막 하면서 뭐 엄청 멘붕에 터져 있고 막 이럴 정도로 영국이 잘 나갑니다. 자, 근데 꼭 이럴 때 영웅이 하나 등장해요. 프랑스에 잔다르크라는 여성이 등장합니다. 10대 소녀가 등장해서 신의 계시를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며 당시의 황태자였던 샤를의 멘탈을 잡고 이 멘탈 케어를 해가면서 어떻게든 이 전쟁을 이끌어 나갑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멘탈 관리가 되니까 결국에 이 전세가 뒤집어지고 이 잔다르크의 활약을 통해서 프랑스가 결과론적으로 승리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프랑스, 이제 대륙 전체를 차지한 국가가 되죠. 영국은 섬나라로 바뀌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영국은 이 전쟁에 패배하고 프랑스는 이 전쟁에 승리하면서 하나의 강력한 왕권이 중심이 되는 국가로 성장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근데 영국은 어쨌든 간에 전쟁에 졌죠. 자, 근데 내부에 장미전쟁이라는 전쟁이 또 벌어집니다. 이거는 왕위 계승 전쟁이에요. 랭커스터라는 가문과 요크라는 가문이 서로 왕위를 차지하려고 합니다. 근데 랭커스터 가문이 붉은 장미를 문장으로 쓰고 있고요. 요크 가문은 흰 장미를 문장으로 쓰고 있어요. 이 두 가문 사이에 왕위 계승을 누가 하느냐 갖다가 전쟁했기 때문에 장미전쟁이라고 이야기해요. 둘 다 장미 모양이니까. 자, 근데 랭커스터 가문을 지지하는 애, 요크가를 지지하는 애, 이 영주들이 서로 편가르기 해가지고 막 엄청나게 참여합니다. 막 그 과정 중에서요, 막 랭커스터 가문이 왕위를 차지할 때도 있고요, 로크 가문이 왕위 차지할 때도 있고, 다시 랭커스터가 차지하고 요크가 차지하고 해가지고 막 뒤죽박죽 난장판 됩니다. 자, 이 난장판 되는 걸 어떻게 해결할 거냐? 해결을 잘하는 것도 능력입니다. 자, 근데 이 장미전쟁의 해결은요, 의외로 쉽게, 우리가 생각하는 거 기준으로 쳤을 때 의외로 쉽게, 당시 사람들한테는 쉽지는 않았겠죠. 어떻게 해결하느냐? 이 두 가문이 서로 결혼해버려요. 자, 그렇게 해서 태어나는 아들이 왕위 계승합니다. 그게 바로 헨리 튜더고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튜더 왕조가 시작되었다라고 합니다. 헨리 7세가 왕위를 계승하면서 이 왕위 계승권 문제는 쉽게 해결이 돼요. 어차피 두 가문 사이 피 섞여버려 그만이잖아요. 자, 근데 이 과정 중에서 전쟁을 했죠. 전쟁하면서 많은 제후들이 가담을 했죠. 근데 얘네들이 전쟁하면서 다 살아남기만 했을까? 서로 치고받고 싸우는 과정 중에 많은 손실을 받고 이들이 몰락을 하죠. 그래서 결국에는 영국의 왕권이 강화되는 계기가 됩니다. 자, 그래 백년전쟁이 더 중요하고요. 장미전쟁도 뭐 나름 못지않게 중요하지만 백년전쟁이 좀 더 임팩트 있어 보입니다. 자, 그래서 영국과 프랑스 이렇게 중앙집권과 관련해서 하나 해결이 돼요. 자, 그 다음에 오늘날 독일 지역, 여기는요 봉건제후 세력이 너무 강합니다. 통일된 국가가 등장하지 않아요. 물론 통일 왕국이라고 지칭하는 신성 로마 제국이 있지만 걔는 어디까지나 상징적 존재일 뿐 제후들의 세력이 너무 강해요. 나중에 가면은 황제를 뽑는 7선제후 7명의 제후들이 황제를 선출하는 그런 일도 벌어지는 곳이 바로 이 독일 지역이에요. 아직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독일 그 통일된 국가의 원형이 만들어지려면 한참 멀었다라는 소리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탈리아. 얘네도 도시국가로 막 분열되어 있어요. 여기 가운데 교황령이 있습니다. 이 교황령을 기준으로 해서 남쪽에 나폴리 왕국, 그 다음에 북쪽에 피렌체 공화국, 밀라노 공화국, 베네치아 공화국, 이런 수많은 나라들로
뭐 다 쪼개져 있어요. 도시국가들로.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통일된 이탈리아도 한참 뒤에 가서야 나옵니다. 근데 여기에서 좀 의미 있는 국가가 바로 이베리아 반도에서 등장하는데요. 여기는 그 우마이야 왕조 이래로 이슬람 애들이 막 와서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슬람 세력을 축출하기 위한 재정복 운동이 프랑크 왕국 시절에도 한번 있었고요. 이때 와서 1200년대, 1300년대, 1400년대 와서도 재정복 운동이 일어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재정복 운동에 일어나서 결국에는 이 오늘날 마드리드 근처 톨레도에 있던 애들이 그라나다로 쫓겨나면서 재정복 운동을 성공합니다. 그래서 에스파냐 왕국이 만들어지는데요. 이 에스파냐 왕국도요, 이 재정복 운동을 했던 이 카스티아와 아라곤이 서로 결혼을 해서 하나 합병해가지고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어쨌든 간에 이 지역은 이슬람 세력이 있다가 이슬람 세력을 점점 밀어내는 재정복 운동의 결과 카스티아와 아라곤이 두 나라가 있었는데 이 둘이 하나로 합쳐졌다. 그래서 에스파냐 왕국이 탄생하고요. 이 에스파냐 왕국에 포르투갈이 떨어져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날과 같은 형세가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대륙에 변화가 생겨요. 근데 이 정치적인 변화는 정치적 변화로만 끝나지 않을 겁니다. 자, 그러면 또 다른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그거를 다음 영상에서 살펴보겠습니다.